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와 한강의 저녁 노을 풍경을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55분입니다. 제가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는 케이블 개수가 24개인데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 또 저 올림픽대교의 타워의 꼭대기가 올림픽의 성화 횃불의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올림픽대교 위로 지나다니는 버스의 크기, 높이와 올림픽대교 타워의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규모가 웅장하다라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해서 올림픽대교의 케이블 개수는 양쪽으로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이 올림픽대교의 다리, 도로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동쪽 방향 아차산 방향입니다. 해발 287m의 아차산입니다. 그리고 아차산의 오른쪽에 워커힐 호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북쪽입니다. 한강 너머 강북지역에 서울시 광진구 한강변에 아파트 숲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고 저녁 노을이 참 멋집니다. 저를 배경으로 한번 올림픽대교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방향을 한번 회전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 서울시 광진구 지역의 저녁 노을 해질녘 풍경이 참 멋집니다. 화이팅! 자, 이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할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한강 올림픽대교 주변의 이 한강의 풍경들, 이곳이 바로 지금부터 무려 한 2040년 전 2040년 딱 맞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기원전 18년이면 2022 플러스 18이니까 지금부터 2040년 전입니다. 2040년 전에 이곳 올림픽대교 주변의 한강 유역에 삼국시대의 한 축을 형성했던 백제가 건국을 했습니다.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 아시죠? 백제가 이곳에 기원전 18년, 지금부터 2040년 전에 이곳 한강 유역에 백제를 건국했는데요. 그래서 백제의 역사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493년 동안은 이곳 한강 유역에 백제의 초기와 중기가 이쪽에서 역사가 발전을 했었고,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풍납토성을 침공해서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백제의 문주왕이 지금의 충남 공주의 옹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했고, 거기 공주 옹진성 시대가 한 60년 정도 열렸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성왕 시대에는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또 다시 백제가 수도를 천도를 했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곳 한강 유역에 백제의 초기와 중기 493년 동안 거의 5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백제의 수도가 바로 이곳,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 저쪽이 풍납토성이 있는데요. 그곳이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수도였습니다.
위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 475년부터 옹진성 시대가 시작이 됐고 신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했던 서기 668년 서기 660년이죠. 서기 660년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백제의 의자왕이 이제 백제가 멸망이 됐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옹진시대와 사비시대가 충남 공주와 충남 부여에서 열리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이곳이 바로 지금부터 2040년 전에 백제가 건국했던 한강 하류 위례성 그 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이 남쪽 방향 여기에서 전방 지금 바로 남쪽에는 올림픽대로가 통과하고 있고 그 너머로 천호동 방향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풍납토성이 있고 거기서 좀 더 남서쪽 방향으로 한 2-3km 가게 되면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도 있는데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백제 위례성 한성 시대의 두 개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풍납토성을 남성이라 했고 남쪽에 있는 몽촌토성을 남성이라 했고 북쪽에 있는 풍납토성을 북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산책로 겸 보행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추고 있는 여기 아스팔트 도로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동쪽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자전거 도로를 촬영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아까 촬영했던 올림픽 대교가 보입니다.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2015년에 백제역사문화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종류가 꽤 많은데요. 세계문화유산은 13건이고 세계 자연유산은 2건인데요. 그걸 합해서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13건과 세계 자연유산 2건을 합해서 총 15건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에 선정이 됐는데요. 물론 그것 말고 무형문화유산은 21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세계 기록유산은 16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을 선정을 해 왔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선정되어 있는 유산은 세계유산이 총 15건이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이 21건, 세계 기록유산이 16건, 그래서 총 52건이 우리나라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은 1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문화유산 13건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정된 세계문화유산은 1995년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 이 네 곳이 199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997년에는 수원 화성과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세계문화유산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2014년에는 남한산성 1636년 병자호란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한산성이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고
이듬해인 2015년에 백제 역사 문화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 우리나라의 수천 개의 사찰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전국의 7개 7대 사찰이 2018년에 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전남 해남의 대흥사, 전남 순천의 서남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 경북 영주의 부석사, 경북 안동의 봉정사, 경남 양산의 통도사, 이렇게 총 7개 사찰이 2018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백제 역사문화지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부터 2040년 전에 백제가 이곳 한강 하류의 위례성 한성을 쌓고 백제를 건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백제 역사문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백제 역사문화지구는 이곳 백제의 정기와 중기가 펼쳐졌던 이곳 위례성 한성은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백제 후기의 역사인 충남 공주의 옹진성,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사비성, 그 다음에 전북 익산에 또 여러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성 시대에는 충남 부여의 사비성 시대에는 제1수도가 부여였고 제2수도가 전북 익산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 후기 옹진성 시대와 사비성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충남 공주의 옹진성 시대와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사비성 시대, 그 다음에 사비성 시대에 제2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전북 익산까지 총 3군데가 백제 역사 문화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백제 후기 한 200년의 역사가 펼쳐졌던 충남 공주시, 그 다음에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이 3군데만 백제 역사 문화지구라고 해서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고, 그에 반해서 이곳 위례성 한성시대 백제의 초기와 중기 493년의 역사가 펼쳐졌던 이곳 한양 서울의 위례성 한성시대의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면 개발이 제한되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고도 뭐냐? 천년고도 경주, 앳고자 도시 도자지 않습니까? 오래된 앳도시 고도, 천년고도 경주처럼 이런 백제 역사 문화지구로 선정이 되면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각종 개발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 내지는 제한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위례성 한성 백제 초기 중기의 이러한 유적지들은 주변에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얽혀 있어 가지고 그거 선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요. 그 외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이런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인터넷에 그러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현재는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역사가 펼쳐졌던 이곳 한성 위례성은
2015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백제 역사 문화지구가 선정될 때 빠졌다. 한성 위례성 지역은 빠져 있다. 그런 취지인데요. 나중에라도 이제 추가될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편입될 여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자,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힘차게 밟아 보겠습니다. 이 서울에 아까 한강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서울에 백제가 건국됐던 그 올림픽대교 주변의 한강 유역, 홍납토성, 몽촌토성 뭐 이런 데가 다 백제의 초기 중기의 유적지인데요. 위례성, 한성시대의 유적지가 서울에 대표적으로 4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림픽대교 주변에 한강에 접해 있는 북성에 해당되는 풍납토성과 남성에 해당되는 몽촌토성, 그 다음에 송파구 방이동 백제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고분이 뭐냐? 액고자, 묘지할 때 묘지 분자 해서 묘지에 무리 군자, 그러니까 백제 시대의 옛 무덤의 군락이다.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무덤의 군락이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방이동에 방이동 백제 고분군이 있고, 또 송파구 석천동에 백제 고분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성 위례성 시대의 백제 역사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방이동 백제 고분군, 석천동 백제 고분군, 이 4군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부터 제 기억에 한 15년쯤 전에 KBS 사극에 근초고왕이라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초고왕.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근초고왕 역할을 가무성 씨가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태곤 씨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태곤 씨는 광개토대왕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가무성 씨가 백제의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시대의 근초고왕 역할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석천동 백제고분군에 KBS 버스가 단체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극을 촬영하는 장면을 한 15년쯤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석천동 백제고분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무덤에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총이 있고, 총이라고 천마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총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묘의 이제 등급 내지 분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선왕릉 40기도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북한 지역에 있는 2기 빼고, 조선왕릉이 총 42기인데 북한 지역에 있는 2기를 빼고, 북한 지역 2기 말씀드리면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있습니다. 한씨, 그분의 무덤은 이제 북한 개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2대 임금 정종의 무덤이 또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두 무덤 빼고 나머지는 다 남한 지역에 있어서, 북한 지역에 있는 두 무덤 빼고 남한 지역에 있는 무덤 40기가 조선왕릉으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조선왕릉 할 때 릉이지 않습니까? 릉이 있고 원이 있고 묘가 있는데 그게 등급입니다. 묘의 등급인데
왕릉 할 때 능은 기본적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그 다음에 세자, 왕의 후계자가 세자죠. 왕자라 해서 다 세자가 되는 건 아니죠. 왕의 후계자로 지명이 된 순간 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세자라고.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잠실 나들목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자와 세자빈의 무덤, 그 다음에 왕의 친아버지의 무덤,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 고종의 친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자신은 왕을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아들 고종이 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애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의 친아버지의 무덤, 이런 것들은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러니까 왕세자의 무덤과 왕세자 빈의 무덤, 왕세자의 부인이죠. 왕세자 빈, 그 다음에 임금의 친아버지의 무덤, 이런 것들은 다 원이라고 합니다. 즉 임금의 무덤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하는데, 왕세자와 왕세자 빈, 또 왕의 친아버지의 무덤은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뭐 왕자들, 뭐 공주, 옹주, 뭐 이런 무덤들은 다 묘라고 합니다. 묘. 그 다음에 조선 27명의 왕 중에 왕에서 자격이 박탈된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런 무덤들은 다 그냥 묘라고 하죠. 묘. 임금의 이제 아들과 딸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임금의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아들은 뭔 대군이라 하고, 후궁 밑에서 태어나면 그냥 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평대군, 수양대군, 임금 본부인 밑에서 태어나면 대군인데, 후궁 밑에서 태어나면 뭐 능양군, 그 다음에 또 여러 광해군, 뭐 이런 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임금의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딸은 공주라 하고, 후궁 밑에서 태어난 딸은 옹주라고 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조선왕릉도 그러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능, 원, 묘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일반 왕자나 뭐 공주들, 또 옹주, 대군이든 군이든 다 이런 왕세자나 왕세자빈이 아니면 다 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은 뭐냐? 총, 천마총, 천년고도 경주에 있는 천마총, 이런 총은 뭐냐면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의 누가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그걸 총이라고 합니다. 총. 그러니까 천마도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 해서, 보존되어 있는 무덤이다 해서 천마총이라고 하는데요. 총은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 어떤 인물인지가 무명시죠. 무명시.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총이라고 합니다. 총. 자,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천마총이나 뭐 장군총, 뭐 이런 총자로 끝난 것들은 그 안에 누가 묻혀 있는 건지 이 특정, 묻힌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사람이 묻히긴 묻혀 있는데 누군지 존재가 특정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다 총이라고 합니다. 천마총, 뭐 장군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조선왕릉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백제역사문화지구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는데, 백제의 후기인 공주, 그 다음에 부여, 익산, 이 세 지역만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서울은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제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구역은
왼쪽은 즉 동쪽이죠. 왼쪽이 동쪽인데 동쪽은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되는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와 함께 머지않은 장래에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바로 왼쪽입니다. 동쪽. 그에 반해서 지금 오른쪽 저 도로 쪽은 한 10여 년 전에 재건축이 완공돼서 입주가 된 잠실주공 2단지가 리센츠 아파트로 재건축이 돼서 입주가 한 10여 년 전에 입주가 이루어진 리센츠 아파트 지역이고, 그 너머로 또 서쪽으로는 주공 1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엘츠 아파트로 입주가 이루어진 엘츠입니다. 엘츠. 그리고 또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남쪽 방향, 지금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이제 신호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을 할 텐데요. 지금 비추고 있는 이 방향, 저기가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저것도 10여 년 전에 잠실주공 3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트리지움 아파트. 그래서 1단지가 재건축된 엘츠, 그 다음에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3단지가 재건축된 지금 비추고 있는 트리지움 아파트, 이 세 개 아파트 단지의 이니셜을 합해서 엘리트 아파트라고 합니다. 1단지 엘츠, 2단지 리센츠, 3단지 트리지움 해서 이니셜을 다 합해서 엘리트 아파트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신호를 건너자마자 있는 아파트가 한화그룹에서 건설한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행 방향 남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전방 150m 지점에 있는 아파트가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저기도 10여 년 전에 잠실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냐? 저건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는 아파트다 해서, 석촌호수에 접해 있다 해서 레이크 팰리스, 레이크가 호수란 뜻이지 않습니까?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지금 전방 50m 지점, 지금 비추고 있는 게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고, 석촌호수 서호 서쪽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동쪽 방향으로, 즉 잠실 롯데마트 쪽으로, 롯데월드 쪽으로, 즉 석촌호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은 이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백제역사 문화지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성 위례성 시대, 백제 초기 중기에 한성 위례성 시대가 선정에서 제외된 게 꽤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선정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는 1972년부터,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1972년부터 유네스코에서는 각 나라의 세계유산과 또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선정을 해왔는데요. 2019년도 기준, 지금부터 한 3년 전 기준이죠. 3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은 1200건 정도 됩니다. 1211건인가? 세계유산은 1211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게 15건입니다. 그 15건 안에는 세계문화유산 13건과 세계 자연유산 2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498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게 21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기록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432건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게 16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세계유산 15건,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21건,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 16건 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52건이 유네스코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유산 15건, 또 세계유산은 13건의 세계문화유산과 2건의 세계자연유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자연유산은 우리나라 제주도 용암동굴 여기하고, 그 다음에 갯벌, 우리나라 서해 남해의 갯벌이 작년에 가장 최근에 작년에 서해 남해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 갯벌 지역은 어디냐면 충남 서천군과 그 다음에 전북 고창군, 그 다음에 전남 신안군, 전남 보성군, 또 전남 순천시, 이 5군데 시군 지역의 갯벌이 작년 2021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 전남 순천, 이 5개 시군의 갯벌 지역이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용암동굴과 함께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은 총 2건입니다. 2건.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은 1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초로 선정된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그 다음에 97년에 선정된 수원, 화성, 창덕궁, 조선왕릉은 그 이후에 선정이 됐고요. 2014년에 선정된 남한산성, 2015년에 선정된 백제 역사문화지구, 그 다음에 2018년에 선정된 우리나라 사찰 7군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014년 전인가 그 무렵에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도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죠.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도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세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총 52건이 우리나라에서 선정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중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역사 문화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어서 그러게 많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를 가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까지 백제역사문화지구 세계 문화유산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